지금부터는 강용화 선생이 노래한 화산 12곡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옛 선비들의 유유자적했던 유적지를 따라 지리산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리산은 세상을 품어주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이곳 골짜기에서 산청의 경우강으로 흐르는 엄리의 강, 즉 엄청강에는 엄광의 고사가 서려 있습니다. 중국 후한 시대를 열었던 광무 황제 유수가 친구였던 엄광을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재상에 임명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고 절강성의 동여현 지역에 있는 부춘산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황제의 부름을 거절한 이유는 국가를 통치하는 황제의 길과 올곧은 선비 정신을 가진 학자의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끝내 부춘산 아래의 동강에다 낚싯대를 들이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곳 엄청 강변에는 엄광의 고사에 나오는 부춘산이 있으며 그 아래 언덕 바위에는 부춘정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김종직의 관영차밭 맞은편 동호마을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엄천사라는 절이 있어서 용류담과 마적도사 전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김종직 선생의 유적지 중 화산 12곡길의 초입에 자리 잡은 김종직 관영차밭인데요. 선생이 1471년 성종 2년에 함양 현감으로 부임해 와서 이곳에다 관영차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지리산 일대의 각 구년마다 차세를 부과하였는데 함양에서는 본래 차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으므로 백성들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목민관으로서 애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도학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선생이 어느 날 삼국사기를 읽다가 신라 흥덕왕 때 당나라에서 차씨를 구해와 지리산에 심었다는 내용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인근의 엄천사 북쪽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몇 그루의 차나무를 발견하고는 땅 주인에게 보상한 후 이곳 관영차밭으로 옮겨와 차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선생의 문집인 전필제 집에는 당시의 폐단을 적어 놓았는데요. 나라에 바칠 차가 이 고을에는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백성들에게 차세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차를 바치기 위해 전라도의 여러 곳에서 쌀 한 마를 주고 차 한 줌을 얻어 세금으로 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했을 때 이러한 폐단을 알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관에서 구입하여 대신 납부하였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후 선생은 차세의 대납에 만족하지 않고 이곳에다 관청에서 일구는 차밭을 조성하여 이곳에서 수확한 차를 세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니 인근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선생의 애민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기념공원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바로 이 관영차밭 맞은편의 동호마을이 옛 엄천사 절터였고 그 뒤 저쪽 대나무 밭에서 차나무를 구했다고 합니다. 또 관영차밭에서 엄청강 쪽의 강변에는 그 옛날 우개나루가 있었는데요. 중국 당송팔 때 문장가의 한 사람이었던 당나라 유종원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냇가에서 은거할 때 스스로 어리석을 우를 써서 자신의 호를 우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개나루의 이름도 유종원의 고사를 인용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유유자적하겠다는 선비의 마음을 담았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곳 원기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여우를 칠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남마을에서부터 이곳 엄청교까지 7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 시를 보면 엄광의 자릉대에서 꿈을 깨어 맑은 시냇가에 있는 염계 주돈이의 집을 찾았더니 음양을 낳은 태극도와 고금의 경전들이 벽에 가득하네. 청산의 구름 거치니 푸른 산 드러나고 맑은 물과 하늘은 한 빛깔로 파랗구나. 그 사람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남쪽으로 지게 문만 열려 있네. 이 원기 마을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사신을 맞이하여 머물던 숙소인 광회원이 있었던 터라고 하여 마을 이름을 원기라 하였습니다. 원기마을 입구의 오른쪽 언덕을 보면 동산대라는 글씨 앞에서 오른쪽 산길을 따라 살짝 돌면 동강대가 나옵니다. 동강대는 적은 강지주 선생이 동강교 언덕 위 바위에다 새긴 글씨입니다. 이 글씨 역시 엄광이 은거하였던 지명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한남군이 낚시를 하였다는 조은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박정은 세종왕자 한남군이 어머니 혜빈 양씨와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꾀하다 이곳 새우섬으로 유배와 살았던 곳입니다. 한남군이 살았던 집터를 가대지라 하는데요. 이곳에다 집을 짓고 살면 화를 입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지금도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왕손이 머물렀던 강 언덕에 봄풀 돋아나고 허공엔 자고새만 날고 있네. 술에나 말의 시끄러움도 없으니 세상 사는 지경이 맑고도 그윽하네. 달빛은 숨었고 빈 배는 외로이 떠 있는데 빽빽한 대숲에 바람만 슬피 이는구나. 누가 6 종친의 이름을 전하여 빈틈없이 후세의 길이 남게 할까. 이 식구는 한남군이 유배 와서 머물렀던 강가의 언덕을 노래한 대목으로 오가는 사람 없이 인적 드문 자연을 표현하면서 개유정랑과 단종을 보기하려다 화를 당한 6 종친이었던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화이군, 한남군, 영풍군, 판중추원사 이양의 이름이나마 후세에 전하고픈 마음을 담은 듯합니다. 칠리탄이 시작되는 이곳 절벽 위에는 칠리대가 각자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엄광 같은 은일자가 낚시를 했다고 하여 조은대라는 글자가 바위 위에 각자 되어 사량소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한남마을 맞은편에는 1897년 함량의 유림들이 모여 한남군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정자를 세우고 이름을 한호대라 하여 바윗돌에 새겨놓았습니다. 이 한호대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 새우섬인데요. 마치 새우 등처럼 굽어있는 모습이라 하여 이름하였습니다. 1936년에 일어난 홍수로 인하여 섬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새 물길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육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새우섬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문화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의 서쪽 경로당 뒤에는 모화대가 있는데요.
중국의 문물제도와 성인의 도를 사모한다는 뜻을 담아 놓은 듯하고요. 마을 앞 엄청강을 가로지르는 송문교 아래의 바윗돌에는 용이 누워 있다는 뜻의 와룡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와룡대에 대한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두 현자가 가히 살만한 땅이니 고명함이 바로 이곳에 드러나네. 문 앞에 누운 용바위는 천년 동안이나 아는 자가 적었고 신령한 물건이 땅의 연기를 멋대로 차지하니 숲과 골짜기가 스스로 얌전해졌네. 3000년의 옛도가 한스러워 해 저물녘 우는 새에게 물어나 보세. 이 식구에서 두 현자가 살만한 땅이라고 한 이유는 속두류록에서 일두 정여장 선생이 여기가 살만한 땅이다 라고 하였고, 나는 문필봉이 앞에 있어서 더욱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점점 마천골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수잠탄과 용류담의 계곡이 위용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지리산 골짜기입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시에 용류담 아래에는 수잠탄이 있고 고승 마적이 살았다는 마적사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천 계곡의 마지막은 9마리 용이 놀았다는 용류담과 길가에 세운 구룡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제일문인 오도제로 오르는 초입의 길가에 별문성 한옥체험관이 있어서 인문학 여행자들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한옥체험관에서 지리산을 쳐다보면 눈 덮인 풍광이 시리도록 한눈에 가득 안겨옵니다. 그 봉우리를 따라 왼쪽부터 차례대로 첫 번째 봉우리가 하봉이며 두 번째가 중봉,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높게 보이는 중앙의 둥근 봉우리가 천왕봉입니다. 그 다음에 평지 같은 봉우리가 제석봉입니다. 이곳 한옥체험관에서 몇 걸음만 더 올라가면 창원마을이 있는데요. 처음엔 창촌 또는 창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마천에서 세금으로 낸 약초나 곡식을 보관하였던 창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 뒤로 지리산 둘레길을 따라 등구제를 넘으면 그 옛날 남원 땅 인월장터로 소를 팔러 가던 꼬부랑길이 나옵니다. 아니면 새색시 꽃가마 타고 시집 가던 그 길이 펼쳐집니다. 요즘은 이 등구제길이 트레킹 코스로 유명세를 타면서 제법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남계서원을 설립하였던 계암 강익 선생이 한때는 이 마을 입구에다 동무정을 짓고 은거하였습니다. 또 양진지에서 산골 학동들을 가르쳤던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암 강익 선생이 지은 유화림동은 남명 조식 선생이 옥계 노진, 덕계 옥원, 계암 강익을 불러 화림 동천의 농월정과 용추 계곡을 찾아 유람하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남명 선생은 산청의 덕천서원에, 옥계 선생은 함양의 당주서원에, 덕계 선생은 산청의 서계서원에, 계암 선생은 함양의 남계서원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오도제를 향해 오르다 지리산 조망공원에 이르면 지리산의 천왕봉을 비롯하여 영산의 봉우리들이 한눈에 펼쳐지고 김종직 선생이 함양 현감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세조 때의 문장가였던 사숙제 강희맹 선생이
선생을 위해 전송하는 시를 지어 바쳤는데요. 이곳에다 내 고향이라는 시비로 세워놓았습니다. 지리산 높이 솟아올라 만길이나 거대한데 그 산속에 묻힌 옛 고을 함량이라 부른다네. 화장사 옛 절터 지나서 엄천으로 가는 길에 푸른 대밭 띨집 있는 곳 거기가 내 고향이라네. 또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항거했던 유학자 면함 최익견 선생도 지리산에 올라 천왕봉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를 시비에 새겨놓았습니다. 다시 길을 잡아 조금 더 오르다 보면 도를 깨달은 고개라는 오도령이 나오는데 지리산 제일문에 현판이 걸린 건축물을 세워 지나는 길손들이 쉬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오도령은 해발 773m로 법화산과 삼봉산이 만나는 지리산 관문의 마지막 쉼터로 서산대사의 제자였던 청매 인호조사가 마천의 도소람에서 수도하다 이 고개를 오르내리면서 득도를 얻었다 하여 이름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영남 사림의 증조라 일컫는 전필제 김종직 선생을 비롯하여 그의 제자였던 일두 정여창, 타경 김일손, 뇌계 유호인 등이 지리산 유람길에 올랐다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들을 돌에다 새겨 시비공원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지리산은 조선 선비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우리는 지금 그분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찾아서 이곳 오도제에 올랐습니다. 오도제는 그 옛날 함양에서 중림골을 지나 마천골로 넘나들던 고갯길로서 함양 장날이면 나무찜을 짊어지고 넘었거나 소금장수, 새우젓장수, 방울장수들이 울고 웃었을 그야말로 백성들의 애환이 서린 고갯마루입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의 두류산 시입니다. 갯부들 바람에 한들한들 가볍게 너울대고 4월의 화개 땅엔 보리가 이미 누렇구나. 두류산 수많은 봉우리들을 다 구경하고서 큰 강물에 배 띄워 고요히 아래로 흘러가네. 타경 김일손 선생의 눈잣나무 시입니다. 푸른 물결 아득하고 노젓는 소리 부드러운데 솜에 가득 맑은 바람 도리어 가을 같구나. 고개 돌려 다시 보니 그 모습이 좋은데 한가한 구름은 자취 없이 두류산을 지나누나. 이 식구는 지리산 아래에서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읽은 타경 김일손 선생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두류산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엄천사에서 자다 시입니다. 엄천사 안에서 유호인과 임대동과 내가 차를 마시며 청담으로 평소에 회포 풀고서 하룻밤 동안 벼슬살이는 전혀 잊었었는데 여울 소리에 놀라 꿈깨어 문득 시를 찾누나.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지안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 지안제의 지명 유래는 옛날 저 아래의 조동마을에 제한역이라는 역참이 있었으므로
이 고개에서 말발굽도 휘어간다고 하여 처음엔 제한치라 하였다가 지금은 지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창우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인 함양 상림숲으로 이동하겠습니다.